뿅구리님이 지금 25살이신가요? 그쵸, 25. 25살인 뿅구리님보다 재테크나 저축을 못하시는 30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한번 딱 들어가셔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좀 재테크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인들 중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도저히 돈이 안 모인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한 거에 비해서 돈이 충분히 모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돈이 되게 이렇게 아이처럼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절대 가만히 놔둔다고 돈이 모이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돈에 신경을 쓰면서 처음에는 좀 무조건 좀 지출을 내가 통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뿅글리님이 생각하시기에 종잣돈은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된다. 이 정도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숫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처음에 무조건 1,000만 원 정도는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또 월부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또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겨우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1,000만 원이 굉장히 작은 액수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왜 그 몇백만 원,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도 안 모아본 사람들한테는 그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몇백만 원만 통장에 딱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몇백만 원? 이거 샤넬백 살 수 있는 돈이다. 몇백만 원? 이거는 맥북 살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내가 그동안은 좀 사기 힘들었는데 몇백이 모이니까 이거 살 수 있잖아. 나 이거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딱 그 1,000만 원이 전환점이었는데 공 하나가 통장에 더 생기니까 나 돈 좀 모으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좀 지키고 싶다. 이 공 개수를 좀 지키고 싶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정말 쉽게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서 우리는 그 몇백만 원이라는 그 고비를 좀 잘 넘겨서 1,000만 원까지는 모아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뿅그리님은 처음에 1,000만 원을 모으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제가 일찍부터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갔었는데 회의를 하다가 어떤 분이 나 몇 천만 원 모았어?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완전 불꽃이 튀었는데 저축 얘기로? 네. 아니 몇 천만 원이 있어? 나는 그 돈이 없는데? 라고 다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되게 의아한 거지. 왜냐면 뭐야? 이분들 내 월급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텐데 아직 그 돈을 못 모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느꼈어요. 돈은 내가 많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모아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테크 공부를 하게 됐죠.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돈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1,000만 원까지 모으게 되신 거고, 뿅그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월급을 잘 모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좀 나를 믿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믿지 말아라. 네. 내가 제일 위험한 사람. 돈 모을 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래도 현금 세대였잖아요. 어릴 때. 그죠. 현금 받았죠. 저희가 나이는 어리지만 현금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현금을 이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그 지갑이 이렇게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면서 적당히 써야겠다 이게 되는데 요즘은 진짜 그게 안 되잖아요. 현금처럼 줄어드는 게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어플을 켜서 봐야 되니까 우리가 돈이 거기 많이 되어 있으면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요즘 시대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돈을 한 번도 안 모아본 사람이 돈을 모을 때는 되게 거창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몇 가지만 제대로 잘 지키면 사실 돈은 쉽게 모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50%는 저축을 좀 해두자. 근데 말이 쉽지. 나머지 돈으로 소비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20대, 30대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직장 생활도 처음 시작하고 쓰고 싶은 돈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SNS 보니까 여행을 막 유럽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50% 모으면 여기 못 갈 것 같고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맞아요. 뿅그리님이 하신 소비를 이렇게 줄여 나갈 때 가장 먼저 하신 방법은 뭐예요? 저는 일단 무조건 예산부터 다시 잡자. 내 월급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3개월치 소비 내역을 싹 뽑아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그 뱅크샐러드 같은 어플을 써서 한 번만 연동을 해놓으면 내가 어디로 소비하는지 쫙 다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식비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쫙 보면요.
평균치를 내서 보면 "헉, 내가 생각보다 여기에 돈을 많이 쓰고 있네? 하는 게 보여요. 두 번째로는 내가 무조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지금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고정비. 네, 그쵸. 예. 고정비.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직장인이라면은 뭐 세금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경조사비, 경조사.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가줘야 되는 거고 점심밥 먹어야 점심밥 되니까. 먹어야 되고 월세 나갈 수 있고 네. 핸드폰비 나갈 수 그쵸.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봐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내가 불필요한 소비는 뭐였는지. 네, 직장 다닐 때 저도 꽤나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충동구매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나 오늘 네. 너무 고생했어 하고 이제 쇼핑 끄적끄적 하다가 쇼핑하고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닭가슴살만 먹어도 돼. 근데 닭가슴살 먹어도 되는데 괜히 그냥 치킨 시키는 거죠. 이런 행위라던가 아니면 옷도 이미 내가 이런 식의 활용할 수 있는 옷이 있는데 또 다른 옷을 산다거나.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한 2년, 3년 전에 산 옷인데 예쁘지 않나요? 예뻐요. 저 이거 5만 원으로 샀던 옷인데 저는 제가 정말 사고 싶은 옷만 이렇게 딱딱딱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싹 해보고 이제 마지막 스텝은 아까 그 3개월치 예산 평균을 냈잖아요. 근데 거기 옆에 한 칸을 더 추가해보는 거죠. 추가를 해서 나만의 예산을 다시 한번 짜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이 정도를 썼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 카테고리 이렇게 써보자.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얼마를 써야 될지 정확하게 총액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모르면 일단 무조건 월급의 50%. 네, 그렇게 해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전부 다 예전에 쓰던 만큼 쓰면 돈이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저 식비나 꾸민비 중에 둘 중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나는 뭘 더 줄일까? 나한테 더 중요한 건 뭘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면서 최종 예산을 짜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들 뭔가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예산은 처음 우리가 그렇게 짜고 앞으로도 계속 수정을 거쳐서 나만의 예산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시라. 지금 일단 바로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단계로는 아예 안 모으시는 분들은 일단 50% 저축하시고 네.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내 3개월 예산의 평균을 한번 내보고 맞아요. 어떤 게 지출이 많은지 한번 그쵸. 확인한 다음에 그 지출들을 좀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맞아요. 그럼 뿅구리님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뿅구리님 처음에 3개월 지출하셨을 때 제일 많이 썼던 그 항목이 어디예요? 20대였었으니까. 아, 저 20대. 저는 꾸민비. 꾸민비. 저는 이제 학생에서 바로 직장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다 학생스러운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직장을 갔는데 다 어른들이고 저도 막 너무 어리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약간 비싼 옷들을 초반에 좀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딱 저도 세워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봤는데 너무 그 꾸민비에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걸 파악을 한 거죠. 내 생각보다 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 기존에 있던 옷들만 활용하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옷들만 사 입는 습관을 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파악이 됐어요. 내가 3개월 동안 너무 많이 쓴다. 야, 3개월 동안 꾸민비를 너무 많이 썼네. 이제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출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김월부 씨의 월간 지출 내역을 네.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아껴서 저축을 만들 수 있겠다. 이거를 우리 뿅구리님께서 한번 이렇게 컨설팅이라고 해줄까요? 그거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네. 한번 볼까요? 교통비가 15만 원. 교통비는 어쨌든 고정비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안 줄여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게 택시비로 많이 나가고 있으면 택시는 솔직히 돈 모을 때는 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중교통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카드, 신용카드 혜택을 잘 쓰면 이 대중교통비 할인이 되는 카드들이 은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활용을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네, 뭐 집을 조금 더 싼 네, 데를 맞아요. 간다던가. 핸드폰 인터넷을 볼게요. 저게 이제 10만 원인데 여기서 또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알뜰폰 회사에 있었어요. 대기업 안에서도 알뜰폰 사업부에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사실 저 처음에 되게 알뜰폰 불신론자였거든요. 저게 싸봤자 네. 뭐가 딴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네, 계속 이제 저도 공부를 하니까 이거 정말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싶은 거죠. 위약금을 지금 내고서 알뜰폰으로 바꾸는 게 더 이득인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10만 원이라 나와 있는데 저는 10,000원에 쓰고 있어요. 알뜰폰으로.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네. 몇천 원도 가능하거든요. 한 달에 10,000원이 어떻게 가능하죠? 너무 가능한데? 그 알뜰폰 사이트 가서 좀만 조회를 해봐도 1만 원대예요. 아니, 그 데이터도 쓰고 전화도 쓰고 문자도 쓰는데 10,000원이에요? 네, 저 데이터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음성, 문자 100분. 해서 이런 것들은 그 모요라고 모두의 요금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되는 만큼의 그 데이터의 양이 있죠. 그걸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지금 어디에서 이 제공량이 얼마인지 이런 게 쏙쏙 나와요. 그걸로 빠르게 또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알뜰폰으로 저는 무조건 바꾸면 좋겠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우리 알뜰폰 쓰고 있으면 결합 할인으로 더 싸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신비는 훨씬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일 등한시하는 부분이 저런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자동이체를 걸어놓기 때문에 맞아요. 얼마 나가는지 잘 몰라요. 맞아. 근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래 이게 좀 많이 나갔었구나 하면 줄일 수 있고. 자, 다음. 저는 주택 청약도 조금 더 늘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10만 원까지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연말정산 때 또 그죠. 네, 혜택이 있고 해서 주택 청약은 10만 원으로 더 늘려보면 좋겠다. 지금 고정 지출에선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들이 교통비에서 택시비 조금 줄여볼 수 있을 것 네. 같고 통신비에서는 핸드폰 알뜰 요금을 바꾸면서 인터넷을 묶으면 조금 더 할인받을 수 맞아요. 있을 것 같다. 이제 고정 지출에서는 그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이제 다음 변동 지출. 저 일단 포미 유지비 헬스장 저 비용 어떻습니까? 사실 헬스장 싸게 가면은 3, 4만 원대로 사실 충분히 그럼요.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이 그게 중요하죠. 내가 몇 번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월에 3만 원을 내도 한 번 가면은 3만 원인데 내가 30일을 가요? 그러면 얼마에 쓸 수 있어요? 1,000원인가요? 그쵸? 그렇게 쓸 수, 하루에 1,000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쓰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걸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김월부 씨는 헬스장 너무 비싸요. 네. 15만 원 너무 비쌉니다. 저거 비싸네요. 주변에 있는 조금 더 저렴한 네. 곳으로 가고. 자, 이제 다음 외식비. 야, 이게 문제예요. 저거 줄이는 꿀팁도 있을까요? 배달을 왜 그렇게 많이 시켜 먹지? 저는 사실 닭가슴살이랑 밥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닭가슴살, 밥, 야채 하면은 그렇게 크게 나가는 돈이 없고 우리 건강도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배달은 좀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그런 식으로 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좀 닭가슴살을 사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식비를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문화생활비. 이게 아마 뿅구리님이 3개월 처음 예산 짤 때 가장 많은 돈을 썼었던 꾸민비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뿅구리님이 꾸민비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꿀팁을 같이 섞어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진짜 아낄 때 아무래도 옷값이 아무리 싼 거를 사도 솔직히 한 4, 5만 원대는 하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도매에서 떼오자 이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지금까지 브랜드 있는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돈 모을 때 브랜드 옷은 좀 사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나는 진짜 브랜드 옷 무조건 입어야겠어. 그게 나한테 너무 행복한 가치야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항상 예산을 세울 때 행복 비용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빼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월에 20만 원씩 빼두는 건데 이제 그걸로는 돈 모을 때 그런 거를 해? 싶은 것들을 그냥 행복 비용에서는 아낌없이 썼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게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행복 비용 안에 그렇게 브랜드 옷 살 돈을 넣어놔서 그렇게 뭐 월에 하나씩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료. 야, 이게 또 배달비를 제외한 우리 계좌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행복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행복비용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행복비용 안에 나는 그쵸. 넷플릭스 보는 게 무조건 봐야 된다. 네. 이러면 저런 걸 이제 행복비용으로 맞아요, 넣어놓고 맞아요. 다른 데서 줄여서 네. 저축을 만들면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네, 되죠. 좋아요. 전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축은 무조건 50% 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50%를 한 통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줄여야 돼요.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는 배달을 한번 볼게요. 뭐 외식비 이렇게 하나가 퉁쳐져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점심값, 커피값 통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커피값은 우리가 뭐 2,500원 해서 20일 정도 먹을 돈만 딱 거기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쪼갤 수 있는 대로 통장을 최대한 많이 쪼개놔야 처음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개 정도까지 쪼개 보셨어요? 일단 월급 통장, 꾸민비, 행복 비용 통장이 있었고 점심값, 커피값, 커피값. 그 다음에 기타 생활비 하나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눠 놓으면 확실히 내가 여기다가 얼마 쓴지는 확실하게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축도 내가 그냥 무작정 아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 소소한 장치를 마련해 두면 좋지 않을까? 퀘스트 깨듯이. 맞아요. 이렇게 이거 깨면 프라푸치노. 응. 요거 깨면 넷플릭스 한 번. 막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법인카드로 밥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아싸 이거 아꼈다 이러고 내일은 뭐 이렇게 사케동 먹을 거 뭐 더 비싼 이런 거 먹고 사케동에다가 이제 그렇게 추가해서 먹고. 그쵸. 그런 식으로. 그럼 저희가 방금 얘기했었던 거 이렇게 모두 다 해서 뭐 행복 비용도 하고 해서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을까요? 150만 원까지는 그래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150만 원까지? 네. 보통 이제 우리는 돈을 쓰면서 행복을 되게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심지어 뿅구리님도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행복 비용을 따로 모아놨을 정도로 써야 행복을 느끼는데 뿅구리님이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어떤 거예요? 그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저와의 이런 사소한 약속들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가계부를 썼어, 예산을 설정했어, 그럼 이제 그게 저한테 지켜야 할 것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저는 매일 예산도 달성을 하고 매달 예산도 달성을 하니까 제가 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되게 나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셀프로 막 칭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 자존감도 건강하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또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재테크를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충분하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셀프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 이거 할 때 진짜 행복해? 너 이거 진짜 필요해? 이런 거를 계속 스스로와 대화를 하니까 저는 계속 내가 뭘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행복한 대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일단 너무 좋았고 돈이 어느 정도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 돈을 그냥 안 쓰고 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진짜 돈을 쓰고 싶어, 이 일은 꼭 하고 싶어 할 때 초기 자본금이 들어가는데 그 자본금도 제가 쓰고 싶을 때 바로바로 또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돈을 모아서 제 인생이 되게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은 돈이 2억입니다. 25세 2억 정말 대단한 금액인데 네. 처음에 딱 2억 원이라는 이 숫자가 통장에 딱 하고 나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저의 목표가 2억 모으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행복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계속 모아 나갔던 거였는데 2억은 아니고 한 1억 후반대 모았을 때 인터넷에서 3억 모았네, 4억 모았네, 5억 모았네 이런 것들이 엄청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도 정말 영원이었을 때는 2억이라는 돈이 되게 큰 돈이었는데 여기에 가까워지니까 또 더 많이 모은 사람들이 보이면서 조바심을 잘하면 느끼겠다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 목표가 2억이라는 그 숫자였으면 그 정도 더 다다랐을 때 또 불행했을 것 같아요. 3억 모아야겠다. 안 되겠다. 4억 모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3억 모아도 4억 모아도 계속 공허하잖아요. 더 위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돈만 무작정 모으지 말고 돈을 모을 때 내가 이 돈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돈을 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2억 모으고 나서 더 듣게 됐어요.